긴급 뉴스, 속보 이런 것들이 계속 아침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저희들도 정리가 잘 안 되는 네, 긴급한 상황입니다. 네, 긴박하게 지금 네. 전국이 돌아가고 있고요. 아침부터 오늘 아침에 일단은 그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의 여기 치안 총감이거든, 경찰청장이면. 그렇죠. 경찰의 제1인자 그렇죠. 차관급 1인자가 이제 경찰청장이고 예. 경찰청장이고 네. 그 다음 직급 그러니까 큰 무궁화 세 개죠. 치안 정감이라고 그러죠. 예, 네. 치안 정감이 몇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보직이죠. 경찰청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경찰청장 네. 두 사람을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가 네. 긴급 체포를 해서 경찰 유치장에 지금 수감을 했다. 네, 그 소식이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전해진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속보가 올라오는데 우선 이 경찰이 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 체포했다는 거는 좀 뒷부분에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예. 방금 들어온 소식, 그러니까 좀 따끈따끈 1시간 전쯤에 들어온 예. 소식인데 예. 국회 법사위에 하다가 확인된 소식이에요. 예. 그 직전에 추미애 의원이 이 속보를 띄웠었잖아요. 예, 예, 예. 그 내용 예. 어떤 건가요? 그 추미애 의원이 하여튼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띄운 내용이 하여튼 오늘 새벽에 김영현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이죠.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구속이 된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자살을 기도했다라는 네. 제보를 받았다라고 그랬고 네.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교정본부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맞다. 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팩트를 봤더니 오늘 새벽은 아니고 어젯밤 11시 52분에 네. 2분에 그 구인 피의자실이라고 표현이 돼 있던데 구인이 쓸 수 있는 방인 모양이죠. 구인 피의자실이 있고 그 피의자실에 거실이 있는 모양인데 그 거실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네. 화장실이 있는데 통제실 담당자가 화장실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을 네. 하고 즉시 달려가 가지고 자살 네, 네.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네, 네. 그 직접 그러니까 자살 시행까지는 가지 못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네. CCTV로 봤겠죠. 네. 아무래도 내란죄의 그 지금 중요한 네. 내란죄 지금 수괴로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윤석열에 이은 네. 두 번째 중요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CCTV로 계속 감시를 했을 거고 화장실에서 그 자살을 시도하려는 낌새를 눈치채고 즉시 달려가 가지고 막았다라는 게 교정본부장의 설명입니다. 네. 그 건강 상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시도를 안 한 거, 그러니까 시도를 시도를 하는 하려다가- 과정에서 네, 네. 차단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아까 얘기한 데가 이제 구인 대기장이라 그랬는데 네. 9명이 아니라 네. 구인을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에 한 구인을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영장 집행, 음. 그러니까 직전인 것 같아요. 영장 집행이. 그래서 대기 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잘못 표기를 했네요. 그런가요? 숫자 9로 또 표기한 제가 그렇습니까?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예. 그 법사위 보면서 예. 이야기를 구인 대기장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예. 될 것 같아요. 예. 금방 바로 들어온 소식이 이제 그 소식이 있었는데 예. 그 소식 있었으니까 김용현 지금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 같은 경우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예. 발부가 됐죠. 어제 저희들이 그 조국혁신당의 이규현 전략위원장 모셔서 얘기 나눌 때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중요한데 어쨌든 이규현 전략기획본부장은 영장은 발부될 거다. 네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은 결국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네. 또 다른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이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네. 영장을 발부는 하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름말을 타주지 않겠냐라고 네. 이제 예상을 했고 네. 아니나 다를까 영장은 발부가 됐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도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실질 영산 심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영현 장관이. 네. 그래서 3시에 이제 이 영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한 6시 정도, 오후 6시 정도, 네. 한 3시간 후면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랬는데 거의 자정 무렵에 네. 예, 결론이 났고 그만큼 그 법원에서도 이 수사 관할권 문제에 대한 고심이 깊었다. 결국 검찰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거죠. 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범죄에 대해서도 네. 함께 다룰 수가 있다. 네. 내란죄가 검찰의 수사권은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직권남용과 연관된 범죄로서 검찰이 다룰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향후의 어떤 수사 일정,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네. 판사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하고 직권남용. 그래서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쭉 논란이 됐었는데 네. 어제 법원에서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해줬다. 그렇죠. 네. 그게 1차적으로는 정리가 된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기소가 네. 돼 가지고 1심, 2심, 3심 네. 재판부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달라질 수 이제 네. 증거 능력의 문제를 그렇죠. 놓고 또 다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도 사법부로 한번 더 재촉을 하더라고요. 분명한 판단을 해달라. 예. 예, 그래서 근데 법원도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또 이 법사에 나왔는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박지원 의원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맞냐 이 예. 부분을 계속 여전히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영장이 법원에서 내줬다. 내란죄 수사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범죄 혐의, 범죄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영장을 발부한다 배경을 설명하고 그게 그 검찰의 어떤 수사 개시권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검찰정법 4조 예. 1호 나 다목에 의해 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법원이 일단락 지어서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논란은 계속 되겠지만 예. 1차적으로 보면 그 검찰이 주도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를 해서 구속을 시켰고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일단 뭐 할 수 있다라고 1차적으로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네. 고지, 수사기관들 중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뭐 영장을 발부하면서 세 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죄의 중대성, 네, 증거인멸의 우려, 네, 다음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이거는 내란죄의 어떤 구성 요건을 갖췄다. 네, 상당히 이 지금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내란죄의 우두머리, 수괴를 네, 윤석열로 법원이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상.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공수처나 경찰 입장에서도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별 이제 어려움이 없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앞선 거는 사실이지만은 저는 경찰 국수본이나 네, 공수처도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거다. 네. 이미 공수처장이 우리 긴급 체포할 수 있고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체포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음에 국수본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경찰도 이렇게 지금 검찰도 지금 영장 발부받아서 지금 이제 주도권 행사하겠다고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첩사 압수수색하고 오늘 특전사령부 압수수색이 예,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은 검찰대로 이렇게 나가는데 예. 경찰들은 또 오늘 아까 긴급 속보 나온 거 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또 그렇죠. 들어갔단 말이에요. 경찰도 지금 굉장히 속도를 빨리 네. 서두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지금 네. 경찰 유치장에 지금 수감을 한 상태고 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3일 저녁에 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 네. 한덕수 총리와 나머지 네, 국무위원들을 전부 지금 소환한 상태거든요. 소환을 했고 통보를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소환을 지금 조사가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소환 예. 통보를 했고 다음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지휘자 3명에 대한 소환도 지금 통보한 상태고 네. 그래서
지금 경찰도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어쨌든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좀 경찰의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네. 만들어줬잖아요. 네. 검찰 개혁, 그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뺏어가지고 경찰에 넘겨줬는데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서니까 또 경찰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네. 더군다나 뭐 행안부 장관의 이제 이 윤석열의 친구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 네. 경찰을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벌어지니까 경찰 내부에 특히 경찰대 출신의 그 젊은 네. 지휘관들이 아니 지금 국수본이 뭐 하고 있냐. 네. 김용현은 빼앗겼지만은 우리가 선수를 빼앗겼지만은 빨리 네. 윤석열을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국수본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네. 국수본도 윤석열에 대한 긴급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경찰하고 검찰하고 조금 다른 점은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 그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긴급 체포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싶거든요. 예. 네, 긴급 체포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거 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는 지금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춘 예.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제 국회에서도 특전사령부의 그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있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이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해버렸잖아요. 예.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검찰이 구속영장에다가 김용현의 구속영장에다가 네. 내란죄의 공범으로 경찰청장하고 둘이 조지호, 문제가 김봉식 됐었죠. 두 사람을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찰 국수본이 수사하는 것보다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내세우는 그 네. 논리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네. 그 걸림돌을 제거를 한 거거든요. 경찰이. 네. 경찰은 국수본이 이제 먼저 그렇죠. 제거를 국수본이 한 먼저 거죠. 제거를 한 거고 네. 어제 그 쟁점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경찰이 사실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 네. 검찰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지네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네가 네. 받아서 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 특전사 또 압수수색 들어갔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라면은 검찰이 네. 또 깔아뭉갤 거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공수처랑 협의를 해가지고 네. 공수처와 영장 청구 권한이 있으니까 네. 공수처랑 협의를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든 아니면은 영장이 필요 없는 긴급 체포에 나서든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네.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지금 이제 검찰이 검찰에서 김용현의 영장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지만 여전히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그 잘된 거라고 좀 보여요. 네, 경쟁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서로 견제도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예를 들면 검찰이 오늘 법사위에서 나온 내용도 검찰이 막 조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검찰이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소환하고 하면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 자체도.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어떤 수사 경쟁이 상당히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감시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어제 상설특검 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20명이 네. 찬성해가지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설특검은 아시겠지만은 그 20일 동안 준비 절차가 있고 네. 또 거기서 이제 5명 이내에 검사를 파견받고 30명 이내에 또 공무원을 파견받아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빨라도 3주 뒤거든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네. 초동 수사를 신속히 잘 해놓는 게 네. 향후에 특검이 이 내란죄의 전모를 완벽하게 밝히는데도 큰 네. 도움이 된다. 근데 오늘 아까 법사위 제가 이제 잠깐 봤는데 보고 이제 여기 오늘하고 좀 이어지지 못했는데 네. 박지원 의원이 공수처장에게 계속해서 빨리 긴급 체포하라고 이렇게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네. 근데 공수처장이 답변을 긴급 체포하겠다는 답변을 안 해요. 그래요? 네, 뭔가 이제 법적인 요건은 다 절차와 요건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당연히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좀 어느 정도 네. 이루어지고 다음에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음에 그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네, 그 계엄군을 지휘했던 3명의 사령관에 네,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네, 이제 소환이든 긴급 체포든 이루어지는 네. 게 사실 맞는 거죠. 네, 맞는 거지만은 지금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한가지가 않다. 그리고 네. 법원에서 내란죄 수개로 일단 인정을 했잖아요. 김용현 영장 네. 발부하면서. 네, 그리고 지금 워낙 국가적으로 여전히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요, 인사권자로서 지금 권한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이 너무 심대하다. 네.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다 따지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그런 그 네. 혼란 상황이 너무 지금 위중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야, 하여튼 지금 이제 수사권 경쟁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도권 경쟁에서 제일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윤석열의 신병을 누가 더 먼저 그렇죠. 확보하냐. 그렇죠.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단 그 검찰이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긴급 체포를 시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검찰은 경찰의 도움 없이 절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뭐 네. 검사 몇 명하고 뭐 수사관 몇십 명 음. 데리고 가가지고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경찰의 도움 없이는 안 네. 된다. 근데 경찰은 물리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경찰 특공대도 있고 네. 전투 경찰도 있고 다음에 무엇보다도 네. 경호처가 그 뭐 역대 경호처장 보면 아시겠지만은 군 출신 아니면 경찰 출신 네. 아니면은 경호처 공채로 들어가 가지고 경호처 차장을 거쳐서 처장 승진하거나 네. 이런 3가지 경로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경호처의 수장이 경찰청 차장 출신, 네. 경찰대학을 나온 네. 경찰 박종종 경호. 그렇죠. 네. 경찰청 차장 출신이고 어느 정도 지금 경찰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네. 그리고 경호처 직원 중에서도 경찰 출신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경찰 국수본이 제일 유리하다. 유리하다. 네,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저기 딸이 경찰의 수뇌부에 해당이 되고 네. 제일 순회잖아요. 순회 경찰청장. 그렇죠. 여기부터 먼저 긴급 체포를 했다라는 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의 어떤 수사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경찰 수뇌부 1인자 뭐 네. 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서울청장 두 사람을 국수본이 체포했다라고 하는 거는 경찰 지휘부가 내란죄 공범이라고 하는 그런 네. 족쇄를 풀고 강력하게 하여튼 윤석열 내란죄를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뭐 이거 혁명적 상황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렇죠. 검사로 따지면 네. 평검사가 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을 지금 긴급 그렇죠. 체포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찰 입장이 굉장히 혁명적인 상황인데 네. 내부에서도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부에서 그 경찰 내부 통신망에 빨리 그러니까 하여튼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 말고 반대로 예. 경찰청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글쎄요.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네. 제가 못 봤지만은 네. 어쨌든 그 경찰 지휘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 네. 이것을 요구하는 이것을 요구하는 격려하는 그런, 그렇죠. 예. 요구하는 여론도 높았고 이번 수사를 통해서 좀 경찰이 권력의 어떤 주구, 권력의 하수인, 또 검찰의 어떤 심부름꾼, 네. 좀 이걸 좀 벗어나 보자. 네. 어떤 그 수사의 검찰과 동등한 수사의 주체로서 좀 확고하게 좀 경찰이 네. 자리매김하는 네.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네.